첫 번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 뭐냐고 하면, 안녕하세요, 복동이 부동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잘 치르셨나요? 가채점을 하셨을 거니까 합격을 했겠다, 불합격을 했겠다 이점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을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불합격을 하신 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도전하실 분들과 또 새로 내가 내년에 공인중개사 꼭 합격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순번대로 쭉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원과 오프라인 학원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현장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것 같고요. 나는 시간도 없고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인터넷 강의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고 하면은 내가 궁금한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 뭐냐고 하면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다니다 보면은 서로 친분이 쌓이잖아요. 친분이 생기게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게임하러 가고 그런 시간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가실 때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인터넷 강의를 받는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온라인 강의는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그때 내가 궁금했던 게 바로 지식으로 탁탁 쌓이는데 온라인 강의는 쪽지를 보낸다든지 해서 상대편에서 답이 와야 되고 하니까 보통 하루 이상 걸립니다. 장점은 뭐냐고 하면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간에 내가 가야지 되고 강의를 한 번밖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에 맞춰서 언제라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 게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행사가 있으면은 그래 갔다 와서 듣지 이렇게 해서 자꾸 못 듣는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처음에 들을 때는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듣다 나면은 흘려서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밥을 습관처럼 먹듯이 습관처럼 흘려 듣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보면은 그 책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쉽게 공부하는 방식을 이미 벌써 터득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큰 단점이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터넷으로 무료 인강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독학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 공인중개사 무료 인터넷 강의 검색을 하시면은 쭈루룩 학원들이 많이 뜹니다. 진짜 무료거든요. 무료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료나 유료나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은 어디라도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교수님들마다 맛보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리스트를 정리를 합니다. 학원별로 과목별로 분류를 하세요. 교수님 성감 좋고 스타일 좋고 해서 어느 학원에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맞다, 공법은 어떤 교수님이 맞다, 이런 식으로 쭉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다 나면은 완성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학원을 끊는 게 맞겠다 하는 답이 나와요. 혹시 무료로 인터넷 강의 하시는 교수님들 강의 수준은 어떤가요? 무료로 인터넷 강의 하시는 교수님들이 강의의 질이 낮냐 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도 똑같이 무료 강의도 하시고 유료 강의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분은 유료도 하고 무료도 하구나 하는 게 나와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교수진들을 쭉 찾으세요. 유료도 좋고 무료도 좋고 어떤 학원이든지 그 중에 답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교재를 구입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 1차만 합격했다든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 시험을 칠 때 교재를 구입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올해 하던 책을 내년에 그냥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같은 교수님이어도 올해 교재 다르고 내년 교재 다릅니다. 몇 페이지 피우세요 하면 페이지도 다르고요. 그걸 어쩌다가 한 번이면 모르는데 수업 받을 때마다 그 페이지가 틀리고 언더라인 치는 부분도 다르고 하면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부터 먼저 나고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차 과목을 전체 다 다시 사는 걸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교재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독학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받으신다, 교과서부터 시험 문제지까지 다 그 학원 걸 다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혹시 없을까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는 방법 해가지고 전자책을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전자책의 위 내용 이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학원이 다 선택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교재 이제 구입했잖아요. 교재 구입하고 난 다음에 1년치 시간표를 짜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전자책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엑셀 파일로 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간표를 쭉 짜세요. 시간표를 짜가지고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에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람은 자뇌가 하는 활동이 다르고요. 우뇌가 하는 활동이 다릅니다. 내가 자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뇌형이면은 자뇌형에 맞는 공부법이 있고요. 자뇌형에 유리한 과목이 있습니다. 우뇌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뇌형에 맞는 공부 방식과 우뇌형에 맞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자뇌인지 우뇌인지 먼저 선별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도 전자책에 적혀 있나요? 이제 3월 달부터 문제집을 이제 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빠른 사람은 1월 달부터도 할 수도 있고요. 기출 문제 이거를 도대체 몇 회부터 몇 회까지 풀어야 되는지, 이 기출 문제 자체를 안 풀고 지나가도 되는 건지, 꼭 풀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전자책의 요약집에 관련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5월 달쯤 되면은 요약집을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요약집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요약집 중에도 탁월하게 좋은 게 있습니다. 과목별로 전자책에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기 노트라고 있어요. 과목별로 추천하는 학원과 추천하는 교수님께 따로 있습니다. 암기 노트가 나중에 막바지에 가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괜찮은 도구를 가지고 가면 좀 더 유리하게 공부를 할 수 있죠. 모의고사 시험은 언제부터 치나요?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치게 됐는데요. 제 경험상 모의고사 출제 문제가 탁월하게 적중률이 좋은 학원이 있습니다. 어느 학원, 어느 교수님 건지 과목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집게 문제집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쪽집게 문제집, 쪽집게 강의는 시험 진짜 임박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쪽집게 문제집에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꼭 다 들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자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문을 하나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구입을 하시고요.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단톡방도 개설해 놨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하시면은 단톡방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전자책 홍보도 할 겸 학원 선택하는 요령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